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를 감동시킨 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스위스 알프스의 험난한 설원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악지대로 알려진 이곳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조난 사고가 발생하죠. 그 구조의 최전선에는 산악구조대와 그들의 동반자인 구조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알프스 구조대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전통적인 구조견인 세인트 버나드와 독일 셰퍼드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며 구조 성공률이 급감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은 바로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이야기는 스위스 산악구조대 대장 요한 브루크너와 한국에서 온 구조대원 이진호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돗개 백두는 이들의 손에 의해 알프스를 뒤흔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한 브루크너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검증된 것만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한국 구조대에서 진돗개를 추천했을 때 요한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 개가 혹한 속에서 사람을 구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알프스의 기온은 점점 더 낮아지고 눈사태는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구조견 부족 문제까지 겹치며 상황은 악화일로였습니다. 이때 한국인 구조대원 이진호가 구조견 백두를 소개했습니다. 대장님, 진돗개는 단순히 작은 개가 아닙니다. 이 개는 저와 4년 동안 한국에서 산악구조 훈련을 받았고 50건 이상의 구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망설였지만 급박한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서 결국 백두를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하 38도 강풍이 시속 80km로 몰아치는 알프스 북벽에서 3명의 등반객이 실종되었습니다. 기존 구조견들은 혹한 속에서 체온 저하로 인해 수색을 중단해야 했지만 백두는 달랐습니다. 백두는 눈보라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냄새를 추적하며 조난자의 위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속을 헤치며 뛰는 백두의 모습은 단순히 훈련된 구조견이 아닌 생명을 구하기 위한 동반자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백두는 조난자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멈춰서 짖기 시작했고 구조팀은 신속히 눈을 파헤쳐 생존자들을 구출했습니다. 3명의 등반객은 극심한 저체온증 상태였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백두의 구조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백두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스위스 최고의 전문가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수의학 전문가, 동물 행동학자, 기상학자 등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두는 영하 40도의 환경에서도 체온을 38.5도로 유지했습니다. 진돗개의 이중모 구조는 일반 개들보다 훨씬 뛰어난 보온성을 제공하며 극한 환경에서도 체온 저하를 방지했습니다. 강풍 속에서도 백두는 2km 거리에서 인간의 냄새를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구조견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후각세포의 밀도가 높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진돗개는 해발 3000m 고지에서 12시간 이상의 수색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산소 소비율이 일반 개의 65% 수준에 불과해 고산지대 적응력이 탁월하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냄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구조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 구조대원들도 감탄할 만큼 뛰어난 능력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곧 전 세계 언론과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은 한국 진돗개, 알프스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보도했고 BBC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진돗개의 놀라운 능력을 알렸습니다. 스위스 산악구조대는 백두의 성공을 계기로 진돗개를 공식 구조견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후 히말라야, 로키산맥, 시베리아 등 극한의 환경에서도 진돗개는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2024년 1월 알프스에서 발생한 대형 눈사태 구조작전에서 진돗개 10마리로 구성된 구조팀은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12명의 등반객을 모두 무사히 구조한 사건은 전 세계의 진돗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요한은 그날의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구조견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의 동반자이자 생명을 구하는 영웅입니다. 우리는 진돗개에게서 겸손과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진돗개는 이제 산악구조를 넘어 재난구조, 수색견, 경찰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단순한 전통견을 넘어 세계가 인정한 구조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충성심과 지능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 특별한 견종은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가족과 동료로 여겨지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온 제이슨이 한국 여행을 통해 진돗개와 만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제이슨은 평소 강아지를 좋아하고 다양한 견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고유 견종 진돗개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계 친구 소피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제이슨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처음 들어봐. 무슨 특별한 강아지야? 소피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진돗개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진돗개야.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 견종인데 정말 충성스럽고 똑똑한 아이들이야. 화면 속 진돗개는 하얀 털과 맑은 눈빛을 가진 강아지였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늑대 같은 날렵한 실루엣에 제이슨은 한눈에 매료되었습니다. 얘는 강아지라기보단 늑대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소피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유전적으로도 늑대와 가장 가까운 견종 중 하나래. 그래서 더 강인하고 독립적이지. 그날 밤 제이슨은 진돗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심, 용맹함, 깔끔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까지. 진돗개의 특징과 감동적인 사례들이 제이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호자를 위해 목숨을 건 사례. 수년간 주인을 기다린 충성심의 상징적인 이야기. 특별한 훈련 없이도 깔끔한 배변 습관. 제이슨은 이 독특한 견종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소피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돗개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소피아는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댁에 가자. 할머니가 진돗개를 키우고 계셔. 만나보면 왜 사람들이 진돗개를 특별하게 여기는지 바로 알게 될 거야. 몇 주 후 제이슨은 소피아와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소피아의 할머니 댁이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죠. 한국 전통 가옥과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제이슨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기 봐, 저 아이가 백설이야. 소피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방인인 제이슨을 바라보던 백설이는 소피아가 이름을 부르자 꼬리를 살짝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얘는 진짜 늑대 같아. 멋있다. 제이슨은 감탄하며 백설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백설이는 낯선 제이슨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 하지만 한번 신뢰를 얻으면 평생 너를 따를 거야. 제이슨은 백설이의 단단한 눈빛과 날렵한 외모에서 단순히 반려견 이상의 지성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제이슨은 백설이와 산책을 나섰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맑은 공기가 어우러진 산책로에서 백설이는 주인의 움직임에 따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얘는 신기하게도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네. 우리랑 걸음을 맞추고 있어. 제이슨이 놀란 표정으로 말하자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의 움직임에 민감해서 항상 가족 중심으로 행동해. 그리고 필요 없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 산책 도중 다람쥐 한 마리가 풀숲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백설이는 순간 자세를 낮추며 다람쥐를 응시했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제이슨과 소피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개들은 다람쥐를 쫓아가려고 하잖아. 그런데 백설이는 왜 그냥 놔두는 거지? 진돗개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 그게 애들의 특징이지. 여행 셋째 날, 제이슨과 소피아는 할머니와 마당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커다란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멧돼지는 으르렁거리며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 순간 백설이는 목줄을 끊고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멧돼지의 위협적인 울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설이는 온몸으로 멧돼지를 몰아냈습니다. 결국 멧돼지는 공격을 포기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이슨은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백설이는 단순히 용감한 게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 여행 마지막 날, 제이슨은 백설이와 이별을 준비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진돗개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특별한 동물과 유대감을 형성할 자신이 있을까? 제이슨은 결국 진돗개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피아는 그를 응원하며 한국의 진돗개 보호단체를 소개해 주었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제이슨은 한 마리의 진돗개를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별이라는 이름의 진돗개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긴장했지만 제이슨의 진심 어린 노력 덕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는 단순히 반려견이 아니라 제이슨의 삶을 바꾸어 놓은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별이를 통해 책임감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와 심장병을 앓는 소녀. 그 둘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민헨에서 15년째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알렉스 슈타인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제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특별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2020년 12월 영하 12도의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밤. 동물보호소 문 앞에 작은 골판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떨고 있는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목걸이에는 이름 루나라고 적혀 있었고 아래엔 한국어로 된 생년월일과 희미하게 남은 브리더의 연락처가 보였습니다. 체온계로 측정한 루나의 체온은 34.8도, 정상 강아지 체온인 38.5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몸무게는 겨우 2.4kg. 또래 강아지에 비해 턱없이 작았고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가 심각했으며 양쪽 뒷다리에는 경미한 골절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루나의 두려움 가득한 눈빛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이 손을 들 때마다 몸을 웅크리고 작은 소리에도 벌벌 떠는 모습을 보니 학대를 당했음이 분명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SNS에서 혈통 좋은 진돗개라며 판매된 루나는 구매자가 활발한 성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유기된 것이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53호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견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버려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보호소에 또 다른 특별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7살 소녀 레아와 그녀의 어머니였죠. 레아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레아에게 감정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추천했죠. 진돗개는 어떠세요? 제가 루나를 추천하자 레아의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진돗개요? 한국의 견종인가요? 저는 진돗개의 특징과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1982년 세계견종협회에 등록된 견종입니다. 충성심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주인의 감정을 잘 읽는 견종으로 유명하죠. 루나를 바라보던 레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강아지 저랑 같아요.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루나와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레아. 그들의 첫 만남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나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입양 첫날, 루나는 집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루나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루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레아가 작은 손을 내밀었지만 루나는 여전히 경계하며 집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루나가 레아의 방에 들어서자 그곳은 작은 소녀의 방이라기엔 너무나 삭막했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심장 모니터링 장치 등 의료 장비가 가득했죠. 그런데 루나는 그중 심장 모니터링 기계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레아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첫 일주일간 루나와 레아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루나는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낑낑거리며 잠을 설치곤 했고 레아는 심장병 때문에 자주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아가 호흡 곤란을 겪을 때면 루나는 조용히 그녀 곁으로 다가가 앉아주었고 루나가 불안해할 때는 레아가 작은 손으로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레아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루나가 온 후로 레아가 달라졌어요.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던 레아가 이제 루나가 옆에 있으면 편안하게 잠들어요. 의료 기록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아의 심박수와 불안 수치가 안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심장 발작 빈도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루나 역시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문소리에 놀라던 루나는 점점 사람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레아 곁에서 보호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레아의 심장 부담이 30% 줄었어요. 심장병 환자에게 이런 변화는 흔치 않습니다. 2021년 봄, 루나와 레아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버려진 강아지와 아픈 소녀가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진돗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루나의 행동은 과학적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루나는 심장 발작이 오기 평균 18분 전부터 특이 행동을 보이며 가족들에게 위험을 알렸습니다. 미엔 아동병원은 이를 연구하며 진돗개의 감각이 심박수 변화와 같은 생리적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레아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루나는 학급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레아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루나와 레아의 이야기는 독일 공영방송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진돗개의 기적, 한국이 선물한 희망이라는 프로그램은 진돗개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성심, 용맹함,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곁을 지키는 특별한 가족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